이번 5월 9일까지가 사실은 박인세일 기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과를 안 맞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까. 저도 사실은 팔았습니다. 제 집을. 그래서 그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에이스 김동우입니다. 당연히 5월 10일부터는 매물이 안 나오겠죠.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에 보면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달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거다 말입니다. 그럼 지금 듣기는 소문에는 보유세를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또 두 번째 카드가 뭐냐면은 자동 말소된 거는 언제든 팔아도 중과가 안 되는데 이거를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 내에 팔아야만 중과한다 하니까 또 거기에 매물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과 유예가 끝나면 오를 요인은 많지만은 또 정부에서 또 쓸 카드들이 많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는 없는데 제가 매수자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지금 보면 처음 주택 사시는 분이 많잖아요. 이번 5월 9일까지가 사실은 박인세일 기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과를 안 맞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까. 저도 사실은 팔았습니다. 제 집을. 그래서 그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받으면 보통 2주 내지 3주 걸리기 때문에 한 4월 한 20일까지는 이사결정을 해서 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양도세 계산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양도세 계산 구조는 내가 산 가격에서 내가 판 가격을 빼고 그동안에 들었던 필요경비를 빼면은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이건 세무용어입니다. 거기에다가 장기 보유를 권유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줍니다. 거기서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도 세금 요구입니다. 거기다가 누구나 1년에 250만 공제하는 기본 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 표준에서 통상적으로는 기본 세율, 일반 세율이라고 합니다. 8단계 누진 세율 6에서 45%가 있는데 중과세율은 여기다가 2주택이면 20%, 3주택이면 30%를 가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세율을 곱하면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나라에서 주택시장이 어려울 때 주택 사면은 세금을 감액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감면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반면에 제대로 신고 안 할 때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걸 가산하면은 양도소득 총 결정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또 10%를 또 지방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율은 이렇게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주택 중과는 거기다가 20%를 포함해가지고 16%에서 65%, 3주택 이상은 30%를 가산해서 26%에서 75%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는 뭐냐면은 전국의 모든 주택이 대상이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이번 5월 10일 이후 양도할 때 중과 주택 수가 두 채면 기본세율의 20% 가산한 16에서 65%, 3주택 이상이면은 기본세율의 30%를 가산한 26에서 75%인데 여기다가 세트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이 아주 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세 중과 관련된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보유 주택수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택수예요. 거기다가 비과세 주택수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면은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주택수 계산 방법이거든요. 반면에 중과 주택수 계산 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받는 주택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다릅니다. 문제는 비과세 주택수 계산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해가지고 비과세 됐다. 그럼 그것이 끝이에요. 그건 중과 주택수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비과세가 안 되었다 하면은 중과 주택수를 계산해가지고 중과세율을 지급받게 되는데 결국 주택수가 두 채면 비과세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일반 과세 될 수 있고 아니면 20% 중과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수가 세 채 이상이면은 비과세를 맞을 수 있고 일반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0% 포인트가 가산된 중과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오로지 주택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중에서 주거용도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중과 주택수 계산은 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별로 합니다. 종부세는 인별로 하거든요. 세 번째는 모든 주택이 대상이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만 중과 대상입니다. 반면에 투기과열 지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역과 안 맞는 지구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대구 수성구였습니다. 지금은 똑같아요. 중과 대상 지역이며 투기과열 지역이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리고 중과 대상 주택은 지역 기준과 가액 기준에 부합할 때 정리됩니다. 두 개를 봅니다. 그리고 중과 주택수가 한 채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중과 지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주권과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분양권도 중과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중과 주택수는 포함되지만은 고주택은 중과가 안 되는 주택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민폐 주택을 합니다. 민폐를 끼치다고. 대표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 임대주택 등록된 거는 중과가 안 되는데 주택수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과 대상 주택과 중과 주택수 계산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아가지고 지금 양도 차익이 10억인 주택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0년 보유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연 2%씩 그러니까 20%를 가산하거든요. 그러면 10억에서 장특 2억을 뺀 8억에 대해가지고 여 밑에 세율표 나오죠. 이제 8억 같으면 요 구간입니다. 42%를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은 3억 6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2주택 중과세는 10억에서 장특을 아예 빼지 않습니다. 그리고 20% 누진되니까 세율이 62%
12%고 똑같이 3,590만 원 공제하면은 5억 8,406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 가세보다 무려 2억 8,400을 더 내게 됩니다. 반면에 3주택 중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양도세율 10억에서 이것도 장택은 한 푼도 공제 안 하고 30% 중과니까 세율이 72% 나옵니다. 거기서 누징 온 게 3,593원 빼면은 6억 8,400. 결과적으로 일반 가세보다 무려 3억 8,400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들 공포에 떨게 됩니다. 세율도 높아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에 3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천안에 기준시가 2억짜리 빌라가 두 채가 있어요. 보유주택이 세 채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중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과주택수는 이 천안에 있는 지역가 가액인데요. 천안은 도지역이고 또 기준시가가 3 이하이기 때문에 포함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채밖에 중과주택수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과주택수는 2주택 이상부터 이제 중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를 팔면은 1주택이기 때문에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는 일반 세율 적용받고 장택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 아파트는 비과세냐?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안 아파트 빌라 두 채를 임대주택 등록하고 여기 강남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면은 강남 아파트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지인분이 주택이 세 채라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디 있는가 보니까 다 강원도에 다 있어요. 그분은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강원도는 조정 대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택수가 두 채 생기라고 중과도 아니고 세 채라고 중과가 아닌 겁니다. 이 그림에 보다시피 3교집합에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노란 선으로. 첫째 조건은 뭔가면은 내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법상으로 세대별로 중과주택수는 몇 채인가 이렇게 계산해 봐야 됩니다. 셋째는 그렇게 중과 들어가더라도 중과 배제가 되는 예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요거를 받아가지고 요 안에 들어갔을 때만 중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무려 111개국 지역 전국이 모두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6일부터 원래는 이제 요 빨간 선 있죠. 강남 상구와 용산만 됐는데 서울 전체 25개 하고 인접된 경기도의 12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뭔가면요. 유명한 양도세 전문 세무사가 있는데 의정부에서 하시는 분하고 인천에서 사시는 분이 자주 질문이 온대요. 양도세 중과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분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가다가 지난 2020년에 처음으로 의정부와 인천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도 인천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중과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 겁니다. 자, 여기서 중과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이 있어요. 우리가 임대주택 등록하면은 비과세 주택 판정할 때는 주택수 빼줘요. 근데 양도세 중과주택 살 때는 또 포함돼요. 이리 헷갈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입주권과 분양권도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하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중에서도 주거용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사업자가 갖고 있는 주택을 팔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재고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과주택수 지역과 가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역은 어떤가 하면은 수도권인데 경기도 읍면지역은 제외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종시는 읍면지역 제외, 광역시는 군지역제입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대도시가 아니잖아요. 도시가 발전 안 된 지역이죠. 여기 지역에 들어가면 무조건 포함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되면은 중과주택수의 카운터가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가액은 어떻게 되냐? 이건 양도할 때 기준시가입니다. 경기도와 세종시 읍면지역, 광역시 군지역에 소양한 지방국가주택입니다. 자, 보시죠.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초과. 아까 입주권도 들어가다 했잖아요. 입주권은 감정평가액이 3억 초과. 분양권은 공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이 3억 초과 되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역으로 그러면은 중과 안 되는 주택은 뭐냐? 지방은 어떠냐면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구은읍면 지역과 도지역,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개 요건이 다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택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이하, 입주권은 감정평가액이 3억 이하, 분양권은 공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이 3억 이하 밑에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헷갈리니까 밑에 제가 준 표를 보고 요 밑에 이제 10개의 주택이 있는데 여기서 중과주택수 몇 채인가 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2억짜리 빌라입니다. 광명시는 어떻습니까? 수도권 들어갔죠? 그러니까 중과주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에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인천광시 강화군의 3억 입주권. 강화군은 수도권이지만 군지역이니까 빼겠죠. 가액도 3억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대구시 달성군 4억 아파트. 대구 광역시에 있는 달성군은 군지역이지만 가액이 3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세종시의 부강면의 3억 아파트. 세종시의 읍면 지역은 지역에서 빠지거든요. 그래도 가액도 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과주택에 포함이 안 됩니다. 강원도 속초시 5억 아파트. 속초는 도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가액이 3억 넘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과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천안시 5억 입점권. 천안시는 도지역인데 가액이 3억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전주시의 4억 아파트. 전주도 도지역인데 가액이 3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경산시의 2억 빌라. 경산은 도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가액도 3억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과주택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창원시의 이억 아파트, 창원도 도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액도 3억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과세 포함이 안 됩니다. 자, 제주도에 4억짜리 분양권이 있어요. 제주도는 도지역인데 가액이 3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과세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6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중과주택수 포함하고 중과대상 주택수를 구분하라 했잖아요.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서울 강남구에 긴수가 2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는 뭡니까? 아예 수도권이니까 벌써 중과주택수의 카운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구는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중과대상 주택입니다. 또 강명에 4억짜리 주택이 있습니다. 강명은 수도권에도 걸리고 가액도 걸립니다. 그래서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강명은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중과대상 주택이 되는 겁니다. 자, 강화군에 있는 4억짜리 아파트. 강화군은 군적이라서 지역 기준에 안 걸리는데 가액이 3억 초과이기 때문에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은 현재 인천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중과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자, 평택 안중읍에 3억짜리 주택이 있습니다. 자, 평택은 안중읍이기 때문에 수도권이기 때문에 읍면 지역은 지역 기준에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가액도 3억 이하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평택은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중과대상 주택도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주의 기준시가 2억짜리 아파트입니다. 청주는 도지역이니까 지역 기준에 안 걸리고 또 가액도 3억 이하이기 때문에 가액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또 청주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중과대상 주택도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입주권 사례 연습해 보겠습니다. 강남에 주택이 하나 있고 또 광명과 분당에 입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주택세는 주택 한 채, 입주권 두 채입니다. 자, 양도세 중과주택세는 미차냐 이거죠. 지역이 다 수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액 관계없이 세 채가 몽땅 다 중과주택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 10억짜리 주택을 팔면은 양도세 세율은 어디에 되느냐? 3주택 중과잖아요. 그래서 기본세율에다가 30%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명에 있는 4억짜리 입주권을 팔면 어떻게 되느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주권은 일반 세율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팔았어요. 이제 강남하고 분당 입주권만 남았습니다. 이럴 때 최적의 질서법은 뭐냐? 자, 먼저 분당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겁니다. 입주권은 중과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일반 과세로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팔았어. 그러면 중과주택수가 한 채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중과 아니잖아요. 그러면 A나 C나 전부 다 순서를 잘 해서 양도하면은 둘 다 중과를 안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강남은 먼저 팔았어요. 그럼 이거는 2주택 중과로 강남은 중과세율 20%를 두드려 맞는다는 겁니다. 이래서 입주권하고 주택이 있을 때는 입주권을 먼저 파는 것이 중과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과 배제 예주택. 전설의 고향 보면 뭐죠? 귀신들 나오는데 귀신들이 다 사연이 있죠. 사연이 있는 주택들은 빼준다는 겁니다. 첫째, 지방저가주택. 이건 뭔가 하면은 이 자체도 중과가 아니지만은 주택수에서도 카운트를 안 해줍니다. 금상첨화주택이다. 너무 좋은 주택이죠. 자, 두 번째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실 현재 진수가가 수도권 6억, 수도권 밖 3억입니다. 2018년 3월 3일 이전에 들어가면 5년 임무기간, 그리고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는 8년 임무기간, 그 다음에 2020년 8월 18일부터는 10년 임무기간인데 여기서부터는 아파트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단기 민간 임대가 생겼어요. 이건 6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장기 임대주택은 자진말소와 자동말소와 직급말소가 있습니다. 자진말소는 아파트나 단기 임대는 임무임대 기간이 2분의 1이 경과되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으면은 자진말소 1년 내 처분할 때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임무기간을 다 채운 자동말소는 보통 8년이거든요, 요새는요. 그러면 처분기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이거 못 봐주겠다. 이번 7월달 세법 개정안에 자동 말소되고 나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전문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법 개정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 자동 말소된 사람도 현재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급 말소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주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군 구청에서 아예 직권으로 임대주택을 말소시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입주권 상태는 이제 양도는 중과배제 되거든요. 근데 내가 주택으로 팔겠다 하면은 그 날짜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구청 물어보면 언제 직권 말소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철거가 돼가니까 그때는 직권 말소 전에 처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조특법상 가면주택. 이건 뭔가 하면은 옛날에 주택시장이 어려웠잖아요.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그때 나라에서 주택 사세요. 주택 사면은 세금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한 주택들이에요. 건장한 주택입니다. 이걸 중과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자, 네 번째는 우리한테 해당 안 됩니다. 장기 4, 5년 주택.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문화재 주택 했거든요. 근데 이름 바뀌었어요. 국가유산주택, 상속주택입니다. 상속은 뭔가 하면 나의 의제와 관계 주택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딱 하나만 해줘요. 그걸 제법용어로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 채만 5년 내 양도세 중과지휘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 주택이 있는 데서 어느 걸 보느냐?
첫째는 보유기간을 봅니다. 여기 똑같으면은 돌아가신 분이 거주한 기간, 이것도 똑같으면은 돌아가신 분이 거주한 주택, 그것도 해당이 안 되면은 기준시가입니다. 요건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A주택은 8년 보유 8년 거주, B주택은 8년 보유 2년 거주, C주택은 2년 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유기간이 제일 큰 게 두 개 있잖아요. 그런데 거주기간이 제일 긴 게 A거든요. 그러면 A가 선순위 상주택, 요거는 5년 내에 팔면 중과가 되지 않지만은 B, C는 팔면은 중과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상속을 한 사람 받는 게 여러 사람 받잖아요. 주로 4인 가족 같으면은 배우자하고 아들, 딸이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상속 지분이 같으면은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안 계신다, 자식 붙을 게 없다, 그러면은 둘 다 똑같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둘 다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으면은 연장자손으로 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하고 아들, 딸이 받았어요. 그럼 어머니가 보통 1.5거든요. 아들, 딸은 1.1입니다.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는 아예 이 모든 세 개 주택에 대해서 중과 적용받지를 않습니다. 어머니만 중과받게 되는 거죠. 저당권 제동주택 별 해당 없고, 가정어린이집 우리 해당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복잡합니다. 영어로 온일, 유일한 주택으로 해놨어요. 자, 주택수가 4개 있어요. 근데 임대주택 아까 봤지만은 중과 배제됐잖아요. 그죠? 감면주택 나라에서 감면했으니까 중과비 됐잖아요.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 하나는 배제해주잖아요. 그리고 하나 남았어요. 요 하나 남은 거는 유일한 주택으로 보고 요거는 중과를 안 만나는 겁니다. 반면에 일반 주택이 2개 있어요. 그러면 A, B, C를 중과 배제인데 D, E 유일한 게 없죠. 2개잖아요. 이거는 중과를 맞아가지고 3주택 중과 30%를 더 가산해서 두드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 계약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모르고 우리 계약했어. 근데 잔금 칠 때 보니까 조정돼 버렸어. 이거는 예를 인정해 드릴 겁니까? 자, 예를 들면은 2005년 10월 14일 조정 대상 지역이 37개 지역인데 25년 10월 10일에 지정이 됐는데 그 전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잔금을 한 달로 치렀어. 그러면 이거는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하고 또 계약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과를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024년 110 대책인데요. 하도 주택시장이 안 좋으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역 60제곱미터 이하 중공후 주택에 대해서는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은 요거는 중과 안 하겠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에서 혜택을 줬거든요. 반면에 지방의 중공후 미분양 주택 85m인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중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올해 시작된 인구 감소 지역 및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간점 지역, 이것도 나라에서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14번째가 좀 어려운데요. 이게 옛날에는 상당히 피해 본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비과세 판정할 때 두 가지가 겹칠 수 있어요. 일시적 2주택하고 임대주택 등록이 해가지고 내가 거주한 주택이 있으면은 그 둘 다 요건이 되면은 비과세를 줬어요. A와 B가 일시적 2주택입니다. 그래서 요건 갖춰서 비과세 돼요. 그리고 임대주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 제외되거든요. 단 조건은 뭔가 하면 A에 2년간 거주해야 돼요. 요래 해가지고 비과세를 받았어요. 근데 12억까지가 비과세고 고가주택은 10억 넘으면 넘는 부분에서 세금을 과세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융통성 없게 12억 초과분은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3주택이다. 그 3주택 중과를 맞았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2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았는데 말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불복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획재정부가 법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것도 참 융통성이 없어요. 그 전에 있는 것도 다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이 바뀐 후부터 중과를 안 한다 해가지고 그 전에 판 사람은 불복해가지고 구제를 다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008년 리만 사태 터졌잖아요. 그 이후에 주택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일까지 시작한 주택은 그 당시에 중과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중과는 안 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주택 볼게요. 2주택은 3주택보다 더 복잡합니다. 아까 지방 저가주택은 그 자체도 중과가 안 되고 주택수도 빼주는 겁니다. 금상첨화 주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주택 중과주택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전국의 모든 주택이 대상됩니다. 내가 근무상 형편이나 치약, 질병 요양해가지고 내가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내에 양도할 때는 중과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 밑에하고 약간 비슷한데 요 위에는 뭐 기준시가하고 3년 내에 양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조항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건 수도권만 주택이니까 나라에서 볼 때는 주택 가격이 안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로 조건은 똑같은데 조건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소송주택 또 해당 없고, 여섯 번째 아까 보셨죠? 중과 배제하고 나머지 하나 남은 주택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과세다. 그 다음 저가주택 기준시가 1억 이하인데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부유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2주택인데 A주택 10억짜리 먼저 팔아요. 그러면 이거는 2주택 중과로 20% 가산된 세율을 받습니다. 근데 반면에 요거부터 먼저 팔아. 아까 봤잖아요. 저가주택은 중과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 팔면 이제 뭐 남습니까? 요거 A 남잖아요. 그 A는 주택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비과세 잘하면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일반시역 적용받고 장특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주택은 마찬가지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조정대상 지역 후에 해도 요거는 인정해준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2004년 110 대책 소형 신축주택과 중공업 미분양 주택도 마찬가지로 중과를 빼준다.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일시주택과 그 주택 비과세가 결합됐을 때 10억까지는 비과세인데 10억 초과되더라도 이거는 중과를 맞지 않는다.
또 마찬가지로 2009년 3월 10일부터 2012년 10월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중과는 되지 않으나 장특은 못 받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주택이 있어요. 혼인아까는 선남선녀가 만나가지고 이제 주택이 두 대 했잖아요. 그러면은 5년 내 주택을 팔면은 배우자 주택은 아예 제외합니다. 그러면 중과주택 수가 한 채라도 중과가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부모하고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내 먼저 팔면 자식 주택이나 부모 주택은 빼줍니다. 그럼 중과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감안해 드릴 게 있어요. 원래 혼인아까 비과세는요 10년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중과는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이건 5년 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택을 갈아타기 위해서 주택이 두 채 되는 경우 1, 2, 3 법칙을 합니다. 종전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의 경과 후에 신주택을 사라. 이 법칙은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라. 조정 대상이면 2년 이상 거주해라. 3법칙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팔아라. 이게 되는데 옛날에는 3년에 안 팔아도 봐줬어요. 근데 이제는 안 봐줍니다. 요 조건에 딱 맞아야 이제 중과를 맞지 않습니다. 첫째는 주택수를 줄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명의를 분산해야 되니까 자녀한테 정리하든지 또 아니면 같이 살면 자녀를 세대 분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세대 분리 요건은 나이가 30살 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소득을 딱 중간에 자른 가격이 있어요. 거기에 40%니까 올해 같으면 103만 이상 소득 올리면 됩니다. 근데 부부는 따로 살아도 세대 분리 인정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은 안 되지만은 시골주택 같은 거는 주택을 아예 멸실해 보는 거예요. 없애보는 거죠. 네 번째는 토지와 주택의 보유 상태에서 주택이 보통 기준세가 낮거든요. 그러면 주택만 세대 분리가 가족한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수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또 주택을 아예 걸리는 상가나 이런 거로 용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분 보유로 되어 있다, 아까 상속받은 거는 그런 거는 빨리 처분하는 거죠. 그리고 찌리리한 주택, 돈 안 되는 주택을 처분하는 겁니다. 첫째는 처분 순서가 지방에 3억 고가주택, 지방에 오르지도 않는데 3억 넘으면 주택수 카운터 되잖아요. 그걸 빼야 되니까 팔아라. 두 번째는 그 주택 자체는 중과가 안 되지만은 중과주택에 포함되는 민폐주택이 있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임대주택이나 나라에서 주택 살았고 건조한 가면주택은 먼저 파는 거죠. 이건 중과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엔 지방에 3억 이하 저가주택 이것도 팔고, 그 다음에 중과주택이 있다면은 양도 차익의 적은 것도 팔면은 가장 큰 건 아직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중과가 안 되니까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어쩌면은 중과도 안 되고 일반 과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찍 좀 말씀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늦게 이 중과유예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다 보니까 시간이 급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완 조치를 만들어줬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5월 9일까지 계약은 해라. 물론 계약금 수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5월 10일 이후에 이미 조정된 강남, 상고, 용산은 계약한 날부터 4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라 입니다. 그 날짜가 데드라인이 2020년 9월 9일입니다. 그런데 이 4개구를 제외한 지역은 작년 10월 15일 날 지정했거든요. 이건 6개월까지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 11월 9일까지 봐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다주택 불만사항이 우리는 임대주택을 임대해놓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팔 수 없느냐, 임대되면 못 팔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반드시 실수요자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완 조치기 2026년 2월 12일 날 또 난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건 다주택자가 보유한 거 주체해야 되고 파는 사람도 무주택자라 해야 돼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최대 2년간, 그러니까 2020년 2월 12일이니까 2년이 어떻습니까? 2028년 2월 10일까지는 그때까지 들어오는 거를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게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은 6개월 내에 전입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봐주겠다는 겁니다. 2028년 2월 10일까지 하면 된다는 겁니다. 2020년 5월 2일 이전에 계약하고 잔금 치르면 아예 중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5월 이전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잔금을 강남 상구는 9월 9일까지, 강남 상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9일까지 잔금 치르면 중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예 5월 10일부터 계약했다, 잔금을 언제 치든 간에 이거는 무조건 중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5월 9일에 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2020년 11월 10일 이후에 만약에 잔금 치른다, 이거는 중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세청에 전담창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직접 이제 상담을 받는 거죠. 그 대신에 보유주택 현황을 세대별로 잘 갖고 운영해 주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가기 싫으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가 있습니다. 116번을 거셔가지고 2번을 누지셔가지고요. 다시 1번 누지시면 양도소득세 담당자 나오거든요. 이번하고 이제 상담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화 상담은 저는 절대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국세청에 홈택스 가면은 자가진동이 있어요. 여기 세금 신고에 들어가가지고 요 밑에 보면은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이 모의계산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자가진단이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면은 요 밑에 보면은 조정대상 지역 중과세 자가진단 해가지고 여기에 클릭을 하면은 질문이 쭉 나옵니다. 조정대상에 소재합니까?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일반인이 따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전문 세무사를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아까도 봤지만은 양도세 중과 굉장히 복잡하시죠. 그래서 일반인은 실수하기 쉽습니다. 계약서 쓰고 잔금 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저지르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유주택에 대해 가지고 이 양도세 중과뿐만 아니라 세금 폭탄받는 그런 사례가 없고 여러분의 재산을 절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반드시 전문가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